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랜트카돈의 유일한 항공 라이센스 이주광입니다. 혹시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혹은 영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이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행운하십니다. 왜냐면 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업에 있어서만큼은 백지 상태일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수록 더욱더 빠르게 내 실력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 치트키 같은 거죠. 그래서 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제 빠르게 만년 꼴등 영업사원에서 1등이 되고 회사 매출에 75억을 올려주고 제 연봉도 빠르게 더블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면 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방법을 활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셔서 그 부분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영업을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배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다 자기가 최고래. 다 이게 답이래.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어떻게 배워야 돼? 누구한테 배워야 돼?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거란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없어요. 다만 제가 3년 이상의 시간을 방황하면서 허비하면서 이 수천만의 돈을 날려먹으면서 이 모든 레슨비 제가 겪었던 이 모든 시행착오들 이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얻은 5가지 교훈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포인트를 들으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나한테 맞는 것들을 취해 가셔서 제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를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 돈이 많이 벌고 싶어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영업을 하고 싶은데 영업할 줄 모르잖아요. 영업 배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울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이 미국 대기업들 뭔가 해외 외국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이 잘 짜져 있을 것 같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강남 가면 이제 큰 빌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혹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외국계 기술 영업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 가까이 꼴찌를 면치 못했어요.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 있잖아요. 뭐든 그 영업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다를 거야. 나는 특별해. 난 누구보다 열심히 할 거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누구보다 늦게 퇴근할 거고 매일매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다를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봐 주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어린 생각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세상은 냉정하게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열심히 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의외로 영업교육이 엄청 체계적이지가 않았어요. 해외는 많이 보내주고 거기에 되게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기술 교육들은 많이 있는데 영업교육에 한해서는 사소 따라하면서 배우기 OJT라든가 책 몇 권 추천 그리고 1등 영업사원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매출을 올리나 봤더니 어차피 업계 1등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그 외국계 스타일인 거예요. 살아남는 자만 데리고 간다. 이 강자존인 거죠. 강자만 살아남는다. 그런데 저는 강자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지 못했죠. 1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2014년도 15년도 그때 초봉이 3천이었어요. 근데 3천은 12로 나누면 250이거든요. 세전이 250이면 200이 될랑말랑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겠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팀 인센티브다 보니까 팀이 목표를 달성 못하면 인센티브가 거의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 굶어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다른 걸 비난했죠. 회사 탓을 하고 고객 탓을 하고 이러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조금 철이 들어서 반성을 좀 하고 드디어 이제 나의 무능함에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회사에서 누가 날 떠먹여줄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뭘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날 돕지 않겠구나.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돈은 별로 없지만 가장 저렴한 것부터 시작했죠. 내가 나를 교육시켜야겠다. 영업을 배워야겠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싼 것들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책은 보니까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는 어땠냐면 거의 영웅서사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환경이었고 이렇게 일어났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엄청 동기부여가 됩니다. 막 감동을 받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될 거야. 이렇게 따라해봐.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람도 이러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이제 정신계조랑 마인드셋이랑 몇 가지 방법들. 근데 이게 거의 그 책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봤던 무료 세미나 거의 광고죠. 그리고 몇 가지의 그 오프라인 강의들 이런 것들 들었었는데 거의 이제 특정 분야에 속한 게 많거든요. 어떤 보험이라든가 다단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세일즈도 있고 내가 속하지 않은 분야도 전 기술 영업하고 있었는데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개인의 경험에 의거해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도 하고 성과가 잘 안 나오면 그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분명히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돈을 쓰다가 결국에는 해외로 눈을 돌렸어요. 다행히 영어 좀 할 줄 알아가지고 그러면 해외 또 찾아보니까 이 전설적인 영업 사원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동차 세일즈 쪽에 조 지라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어툴 도어스여즈에 그러니까 이제 방문해서 직접 판매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있었고 톰 홉킨스도 있고 브랜 카르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조던 벨포트 그 영화 중에 wolf of wall street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인 조던 벨포트도 있고 여튼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당시에는 그 CD로 팔았거든요. 제가 강연을 갈 수는 없으니까 CD를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집에 엄청 요만한 박스가 옵니다. CD가 막 들어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사가지고 당시엔 차에도 이제 CD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 CD를 이제 조수석에 막 쌓아놓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미팅 기다릴 때 막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막 필기하고 이게 답이구나 이러면서 막 엄청 흥분해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필터링이 필요했어요. 너무 오래됐거나 지금은 이제 통하지 않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제 스타일과 다른 거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거짓말 한다던가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또 유료 콘텐츠를 보면서 계속 이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랜트 카돈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처음에 이제 카돈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지금도 있을 텐데 그 미국 대기업들 포춘 500대 기업들 로고들이 쫙 박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소송의 나라라서 특히나 남의 대기업 로고를 아무 때나 허위 광고했었다 소송 걸렸다 그럼 천문학적이에요 비용이. 근데 이걸 이렇게 당당하게 쓰고 있다? 이놈들 뭐가 있나? 그때는 제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실패만 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이고 난 뭘 해도 안 되는가? 난 진짜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판단은 못 믿겠지만 이렇게 큰 대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때 지금은 빠졌는데 그때 아마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AT&T, BMW 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듣고 있다면 뭔가 배울 게 있겠다. 그럼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듣고 이런 대기업들이 듣고 성과를 냈는데 나는 보고 효과를 못 냈다면 남 탓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몇 개를 사가지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딱 봤는데 이 강의가 뭐 800개가 넘게 있는 거예요. 다 보진 못했지만 처음으로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이게 이론이 어떻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린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걸 먼저 닦은 다음에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실전에 쓰는데 그럴 땐 예시는 어떻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연습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의 무슨 대학 강의하듯이 이렇게 체계성이 있구나 해서 감동을 받고 그때 처음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쌓여서 이직하면서 두 번째 회사는 이제 국내 기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국내 매출 그다음 해외 매출이 있었거든요. 저 국내 영업팀이었으니까 국내 영업 매출에 그게 100억 초반대였는데 75% 이상을 달성하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죠. 자 그때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포인트를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최고한테 배우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처음부터 싼 걸 찾았죠.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결국 수천만 쓸 거면 그냥 처음부터 한 100, 200 쓰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싼 게 더 빠를 줄 알고 더 편할 줄 알고 귀찮아서 겁나서 이런 것들 둘러왔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어느 분야든 영어뿐만이 아니라 1인자가 있잖아요. 검증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싫어서 이게 의심스러워서 싼 거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된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손실이 뭐냐면 시간과 돈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나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 마음, 에너지 이게 깎여 나가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되게 비루해져요. 계속 실패만 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 가능하다면 비용 차이가 무슨 뭐 수백 배가 아니라면 그냥 최고를 찾아가서 배우는 게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에너지와 마음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체계.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강의들과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오디오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영상 프로그램도 있었고 뭐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이 좀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게 집중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전만 나와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대라는 게 맨 처음에 어떤 것들을 먼저 쌓아야 되고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위에 이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게 됐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될 거야 이런 식이 되면은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또 영업도 그런 게 뭐랄까요 그냥 이 방법론적인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몇 개 외우고 나면은 멈출 수가 있는데 체계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어떻게 돌아간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 막혔을 때 내가 스스로 또 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차이이기 때문에 체계성이 중요하다. 이거를 배우게 됐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검증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됐는가 세계적으로 가능하다면 넓게 검증이 됐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험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잖아요. 어느 부분 뭐 법인이라든가 B2B라든가 B2C라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영업의 어떤 기본 원칙들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을 해서 여기 쓸 수 있지만 요거를 응용하면 요걸 쓸 수 있지만 요거를 가지고 요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적인 것도 배우다가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업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류 영업, 뭐 부동산이건 그게 뭐 재테크건, 금융이건, 제품 판매건, 온라인 판매건 이게 다 적용할 수 있는가?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후기가 있는가? 검증이 되었는가? 그걸로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적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게 됐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코칭입니다. 코칭. 자, 내가 지금 영업을 배웠는데 혹은 뭘 배웠는데 코치가 웬 말이냐? 대부분이 이게 제가 직접 가서 꾸준히 무슨 학원 다니듯이 배운 게 아니면은 이게 보통 영상이나 오디오나 뭐 이렇게 내가 혼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강의라는 게 보통 끝까지 완강하는 퍼센티지가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한테 적용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나를 도와주신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혼자서 굉장히 힘들고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 판단 기준에 포함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자, 아무리 뭐 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한테 맞지만 상대방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저 사람한테 맞지만 나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느냐, 맛배기를 볼 수 있느냐, 뭐 무료 컨설팅이든 뭐 잠깐 뭐 7일 무료 체험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먼저 맛을 볼 수 있느냐 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좋다. 이 조건에 부합되는 걸 고르는 것이 많이 플러스다.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그랜트 카돈이랑 조던 벨포트였는데 조던 벨포트는 스트레이트 라인스였어요. 그랜트 카돈은 카돈 유니버시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쪽은 이제 그 윤리적인 부분에서 내 스타일과 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카돈 쪽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낸 거죠. 그리고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국 라이센시로서 그걸 유통해서 국내에 판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했던 이유가 결국은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이걸 다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 어떤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뭘 하시더라도 처음 할 때 배우는 게 가장 빠르고 배운다면 이 다섯 가지 원칙들 최고의 체계성을 가지고 검증이 되었는지 코치가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지 이 조건들을 가지고 했을 때 저처럼 수년의 시간 수천만 원의 비용은 없이 그런 손실 없이 헤쳐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카돈 유니버시티가 궁금하다,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무료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 저한테 어떤 제안이나 컨텐츠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끝나고 고정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문의하기 혹은 채널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트 카돈의 유일한 한국 라이센시 이주광이었습니다. 화이팅!